캠퍼스에서 웃으며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뽕쌤의 석수학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인수분해 두 번째 시간으로요. 필수 예제 5번부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여러 개의 문자를 포함한 식의 인수분해인데, 이제 앞에서 거쳤던 과정, 그러니까 뭐 공통인수를 묶거나 아니면 공식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뭐 2대2나 3대1로 나누거나 하는 부분이 이제 적용이 되지 않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랬을 때, 자, 이 식들을 보시게 되면 일단 문자의 종류가 다 여러 가지들이죠. 그러면 첫 번째 하셔야 되는 일은 각각의 차수를 좀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x는 세제곱이고 y도 세제곱인데 z는 제곱까지밖에 없죠. 자, 이랬을 때 우리는 항상 가장 낮은 차수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요. 그러면 지금 가장 차수가 낮은 문자가 z니까 첫 번째 z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내림차순 정리를. 자, 그러면 얘는 z제곱이 있는 게 요 첫 번째랑 요 두 번째에 있죠. 그래서 얘를 z제곱으로 묶어내면 x 빼기 y의 z제곱이 돼주는 거죠. 그 다음에 z에 대한 1차 항이 여기 두 번째랑 여기 끝에서 두 번째에 있죠. 그래서 얘네를 z로 묶어주면 x제곱 빼기 y제곱의 z가 돼주죠. 그 다음에 z가 없는 녀석은 플러스 x세제곱 빼기 y세제곱이 돼주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봤더니 요 가운데 z에 대한 1차항의 개수가 합차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y, x 빼기 y의 z다라고 이렇게 될 거고, 마지막에 있는 요 x세제곱 빼기 y세제곱도 오늘 여러 번 지난 첫 시간에 여러 번 했던 공식이죠. 그래서 x 빼기 y의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모양이죠. 자, 이렇게 해놨더니 2차항에서 1차항에서 상수항에서 모두 다 x 빼기 y가 적용이 되죠. 그래서 x 빼기 y로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 자, z제곱이 남고요. 플러스 1차항 쪽에선 x 플러스 y의 z가 남게 되고요. 플러스 맨 뒤에서는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이라는 항만 남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을 뒤쪽 괄호를 좀 자,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차수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문자 두 개가 섞인 애들은 xy 더하기 yz 더하기 zx가 남게 되죠. 그래서 근데 요 뒤에 요 부분이 그쵸. 요 앞에 개수가 뭐 xy 앞에 yz 앞에 zx 앞에 2가 있으면 또 이제 세 개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건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인수분해는 여기까지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x, y, z라는 구조에서 두 개씩을 짝져서 쓰실 때 항상 x, y 그 다음에 YZ, 그 다음에 ZX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룰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패턴에 맞게끔 정리를 해주신 겁니다. 자, 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실 건데요.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얘도 차수 파악을 한번 해보시면 이걸 전개했을 때 자, a제곱 b 빼기 ab의 제곱 더하기 b제곱 c 빼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 빼기 CA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건 A도 B도 C도 다 2차식까지가 있죠. 그러면 이럴 때는 뭐 특별한 룰이 있는 건 아닌데 보통 그냥 알파벳 순서대로 알파벳에서 가장 순서가 빠른 녀석으로 내림차순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A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할 건데 자, 우리는 A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할 겁니다. 이유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알파벳 순서가 제일 빨라서입니다. 자, 그럼 A에 대한 2차항이 여기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B 플러스 C에 A 제곱이다. B 플러스 C의 A 제곱이다. C 제곱 A. 여기 부호가 잘못됐네요. 여기가 C 제곱 A죠. 지금 첫 번째가 C 제곱 A가 되고 뒤에 게 CA 제곱이죠. 그러면 요게 2차항이네요. A에 대한 2차항. 자, 여기 실수할 뻔했네요. 자, 그래서 B 빼기 C의 A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A에 대한 1차항이 요 녀석과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우리가 잘못 선택할 뻔했던 요 녀석 두 개가 또 A에 대한 1차항이죠. 그럼 얘를 지금 B제곱의 개수가 C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C제곱의 A 이렇게 묶이게 되죠. 그리고 A가 없는 녀석들 상수항 취급을 받는 요 두 녀석 요거 묶어주면은 BC로 묶을 수 있죠. 그럼 BC의 B 빼기 C 이렇게 완성이 되죠. BC의 B 빼기 C다. 자, 요 가운데가 합차로 또 그렇죠. B 빼기 C의
B 더하기 C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요 A에 대한 2차항에서도 B 빼기 C, 1차항에서도 B 빼기 C, A가 없는 상수항 쪽에서도 B 빼기 C가 보이죠. 그래서 B 빼기 C로 묶어주게 되면 첫 번째에선 A제곱이 남고 두 번째에선 마이너스를 포함해서 B 플러스 C의 A가 되고 플러스 BC가 남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아까 위에서 1번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여기서 더 안 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얘가 A 앞에 개수 1이고 얘는 BC가 곱해진 거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가 1차항에서 만들어지면 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인수분해된 결과를 B 빼기 C에 그렇죠. 요건 1A 빼기 B니까 A 빼기 B. 그 다음에 1A 빼기 C니까 A 빼기 C 이렇게 완성이 되죠. 그럼 아까 우리가 문자 3개를 돌릴 때는 A, B, B, C, CA 순서로 쓰는 게 좋다 그랬죠. 그럼 여기 A 빼기 B는 형태가 맞으니까 이렇게 두시고요. 그 다음에 B 빼기 C도 형태가 맞으니까 이렇게 두시고 C 빼기 A인데 얘를 그냥 이렇게 두셔도 되고 굳이 순서를 맞춰서 C 빼기 A로 하겠다 하시면 그렇죠. 앞에 마이너스가 생성이 되잖아. 마이너스가 뽑혀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서 요 두 가지가 다 이상 없는 답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렇죠. 선지 보기에 있는 모양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다 답으로 인정하셔도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선지 보기에 있는 모양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게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2번 문제까지 보셨고.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요. 자, 여기는 XY 문자가 두 개인데 X도 2차고 Y도 2차죠. 그럼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냥 알파벳 순서가 빠른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2X 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X에 대한 1차항이 요거하고 요거 두 개가 있죠. 그러면 Y 플러스 10의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X가 없는 녀석들 빼기 Y제곱 빼기 4Y 빼기 12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럼 요 뒤에 부분이 인수분해가 그렇죠. y 빼기 6, y 더하기 2로 만들어지죠. 그러면 얘는 여기 개수가 2니까 1과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뒤쪽은 y 빼기 6과 y 플러스 2인데 이제 마이너스 부호를 어디다 붙일 거냐와 이 1, 2를 위아래를 뒤집어주는 요거 구성을 생각해서 자, 그 근거는 가운데 요 y 플러스 10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주고요. 그러면 플러스 y 플러스 10이 되어야 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게 위아래가 좀 바뀌어주고요. y 플러스 2가 돼주고 y 빼기 6이 되고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여주면 자, 요렇게 곱하면 2y 플러스 4가 되죠. 자, 요렇게 곱하면 빼기 y 플러스 6이 되죠. 그럼 요걸 둘을 더하면 그렇죠. y 플러스 10 가운데 있는 항이 만들어지죠. 자, 요렇게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답을 쓰실 때는 자, 첫 번째 괄호는 x 1x 플러스 y 플러스 2 y 플러스 2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두 번째 괄호에는 2x 그다음엔 빼기 y 더하기 6이죠. 빼기 y 더하기 6이다 라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3번의 정답이 되겠네요. 자, 필수예제 5번을 전체를 다 풀어봤습니다. 자, 필수예제 6번인데요. 자,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다라고 얘기하죠. 자, 이건 이제 이거의 원리는 이거를 자, 우리가 는 0이라고 놓으면 얘는 3차 시기에서 3차 방정식이 된 거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다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시다시피 얘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지금 얘가 마이너스 1 빼기 4 빼기 1 더하기 6 해서 는 0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더 계산을 하면 0이 되니까 이 식이 만족이 되는 거죠. 즉 3차 방정식을 만족해주는 x값이죠. 그렇죠. 3차 방정식을 만족해주는 x값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이너스 1이 뭐가 되는 것이다. 이 방정식의 그렇죠. 근이 돼주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갖기 위해서는 이 식에 어떤 인수가 있어야 한다? 그렇죠.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있어야지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럼 3차식에서 우리는 1차식을 뽑아냈으니까 옆에 남는 건 2차식이 되겠죠. 그럼 그 2차식 같은 경우는 자, 뭐 조립제법이나 등등을 통해서 보시면 x제곱 빼기 5x 더하기 6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래 주고 나서 자, 요 녀석이 요 뒷부분에 2차식이 또 인수분해가 돼주죠. 그래서 우리는 x 플러스 1에 x 빼기 2에 x 빼기 3이다 라고 인수분해된 결과를 최종적으로 이렇게 잡으실 수 있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근을 찾는데 이거 무턱대고 막 대입해서 이거 찾는 게 너무 랜덤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요거는 항상 최고차항의 개수 1분의 지금 같은 경우는 상수항 그럼 6이죠.
이것에 양의 약수, 음의 약수를 대입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1분의 6이 얼마입니까? 6이죠. 그럼 6의 약수는 1, 2, 3, 6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요 녀석들에다가 양의 약수, 음의 약수니까 뿔말을 붙여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6, 마이너스 6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리고 또 이걸 무턱대고 많이 찾을 필요도 굳이 없는 게 3차식에서 우리가 요 1차식 하나만 뽑아내면 옆에 2차식이 나오게 되죠. 그럼 2차식은 우리가 이게 중학교 수준의 인수분해이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3차식일 때는 1차식 몇 개? 한 개만 뜯어내고 나면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중학교 수준의 인수분해로 쉽게 인수분해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요 인수 정리를 통해서 요 처음에 괄호를 해서 1차식 하나만 뽑아내실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쪽은 이제 우리가 그냥 중학교 수준의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도 같이 바로 풀어보면 얘는 x세제곱 최고창의 개수가 3이고 상수항이 24니까 3분의 24 하면 8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8의 약수니까 1, 2, 4, 8이 있겠죠. 그래서 플러스 1 빼기 1, 플러스 2 빼기 2, 플러스 4 빼기 4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수치를 대입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을 가지고 보시게 되면 얘는 이제 1 빼기 1, 뭐 2 빼기 이런 걸 집어넣었을 때 답이 안 잡혀요. 근데 x에다 4를 집어넣게 되면 세 번째, 자, 그래서 약수에서 4를 집어넣게 되면 4의 세제곱은 64죠. 64를 3배 하니까 192가 되겠죠. 빼기. 그 다음에 16 곱하기 5 하니까 여기는 90이 되죠. 빼기. 4를 곱하게 되면 136이 되죠. 그래서 플러스 24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양수 쪽의 합이 이렇게 둘이 더하게 되면 216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음수 쪽의 합도 둘이 더하면 216이 나와서 는 0이 만족이 되네요. 아, 자, 그러니까 요거는 계산이 조금 더 어려운 문제였던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4라는 녀석이 이 식에 3차 방정식에다 대입을 했을 때 0이 되는 구조를 만족하기 때문에 이 3차 방정식의 근이 돼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4라는 근이 나오기 위해서는 인수분해를 했을 때 어떤 인수가? 그렇죠. x 플러스 4라는 인수가 있어야 돼. 아니, x 빼기 4라는 인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거 는 0이라고 놓으면 x는 4라는 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뒤에 나오는 2차식이 자, 얘 같은 경우는 x 빼기 4로 나오게 되면 이제 뒤에 나오는 2차식을 뭐 조립제법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게 되면은 계산은 우리가 뭐 또 그 조립제법 계산은 어려운 건 아니니까 직접 해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3x 제곱에 플러스 7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요 녀석이 또 인수분해가 1,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3하고 2로 만들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여기다 붙여주면 플러스 9하고 마이너스 2가 나와서 가운데 있는 7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인수분해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 과정이 x 빼기 4에 1x 더하기 3 x 더하기 3이죠. 그 다음에 3x 빼기 3x 빼기 2다라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답을 이렇게 우리가 구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필수예제 5번과 6번의 유형을 우리는 이제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필수예제 5번 같은 경우는 그렇죠. 항의 개수가 그러니까 저 문자의 종류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정한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공통인수들을 묶어나가면서 풀어주는 과정을 보시게 됐고, 필수예제 6번은 자, 이제 얘도 차수가 높고 항의 개수가 많아서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인데 이거는 문자의 종류가 한 가지죠. 그럼 그럴 때는 여기 타이틀에 적힌 것처럼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정리라는 것은요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0이 되는 값을 찾아내시는 거죠. 그럼 그걸 방정식의 근으로 인식해서 방정식의 근을 만들어준다라는 관점에서 식이 축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필수예제 6번까지였고요. 자, 필수예제 7번입니다. 자, 필수예제 7번은 이렇게 이제 뭐 인수분해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복잡한 숫자식의 계산을 해라라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가 1번 같은 경우는 2026이 두 번에 노출이 돼 있죠. 여기 아래 위쪽에. 그래서 얘를 뭐 x로 치환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2025는 그렇죠. x 빼기 1이 돼주는 거죠. 그러면 x 더하기 1 분모는 이렇게 되고요. 위에는 x 세제곱 더하기 1이 돼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형을 할 수 있게 되고, 요게 자 위에 x 세제곱 플러스 1은 1을 1의 세제곱으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요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꼴이니까 x 플러스 1에 x제곱 빼기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분모는 전개해서 정리하면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이 되죠. 그러면 위아래에 요 똑같은 부분이 보니까 약분돼서 사라지겠죠.
그러면 결국은 x 플러스 1만 남게 되죠. 그럼 x가 2026이니까 정답은 2027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2번 문제 같이 보시면요. 이 녀석은 요 50을 한번 x로 치환을 해보면 루트 x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4 곱하기 x 플러스 6 더하기 16 이렇게 만들어지죠. 여기다 곱하기로 연결된 겁니다. 자, 그럼 요건 1차식이 4개가 쪼로록 곱해져 있거든요. 그럼 우리 앞에서 유형 정리할 때 이렇게 1차식 4개가 곱해져 있는 걸 전개할 때는 그렇죠. 상수항의 합이 똑같은 걸 기준으로 2개씩 묶어서 전개하라 그랬죠. 그러면 첫 번째와 네 번째는 상수항의 합이 6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상수항의 합이 6이죠. 그래서 첫 번째, 네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묶어서 전개를 하시게 되면 자, 첫 번째, 네 번째는 x제곱 플러스 6x가 되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이 되죠. 그래서 플러스 16이 돼주고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x제곱 플러스 6x 이게 똑같이 보이니까 얘를 t로 치환을 하죠. 자, 그래주게 되면은 루트 t제곱 더하기 8t 더하기 16이 되는 거죠. t제곱 더하기 8t 더하기 16이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이 그렇죠. 루트 안에 완전 제곱식이 되죠. 루트 t 플러스 4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얘는 결국은 t 플러스 4가 돼주는 거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t를 가지고 할 일은 다 했으니까 t를 다시 환원시켜라. 그럼 x제곱 더하기 6x가 들어가니까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4. 이제 최종적인 형태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x가 뭐였죠? 50이었죠. 그러니까 50을 집어넣으면 50의 제곱 더하기 6 곱하기 50 더하기 4 이렇게 돼서 치환하고 환원하는 과정을 두 번 거쳐주시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최종적으로 계산하시면 50의 제곱은 2500이고 6 곱하기 50은 300이고 그래서 2804가 되겠네요. 라고 최종적인 답을 얻으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8번입니다. 자, 여기 이제 앞에 두 개의 자료가 있는데 A 빼기 B가 오고 B 빼기 C가 있는데 문자는 세 가지인데 식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A 값, B 값, C 값을 구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A가 얼마, B가 얼마, C가 얼마다 이걸 구해서 여기다 대입한다라는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뒤에 식을 보니까 문자의 종류가 여러 개가 나오는 복잡한 패턴이죠. 그래서 이 녀석을 인수분해라는 식의 변형을 해서 이제 문제의 해결책으로 다가가 볼 건데 그럼 보면 A도 2차항까지 있고 B도 2차항까지 있죠. 그리고 C도 2차항까지 있고요. 그럴 땐 보통 그냥 알파벳 순서대로 하자 그랬죠. 그래서 A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할 겁니다. A를 기준으로. 자, 이렇게만 표시할게요, 그냥. 자, 그럼 A에 대한 2차항이 요 첫 번째하고 여기 보면 있죠. 이렇게. 그래서 C 빼기 B로 묶이죠. C 빼기 B의 A 제곱이 돼주고 A에 대한 1차항은 첫 번째 여기하고 맨 마지막에 있죠. 그럼 얘를 마이너스로 묶어주게 되면 C제곱 빼기 B제곱의 A가 되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얘를 요 이제 A가 없는 요 두 개, 가운데 있는 요 두 녀석을 BC로 묶게 되면 또 C 빼기 B가 만들어지죠. 요 가운데 항이 C 빼기 B, C 더하기 B 합차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각각의 항에서 C 빼기 B가 다 똑같이 보이죠. 그래서 얘를 C 빼기 B로 묶어주시게 되면 첫 번째에선 A제곱이 남고 그 다음에 1차 항에서는 빼기와 C 플러스 B의 A가 남게 되죠. C 플러스 B의 A가 남고 마지막에선 BC가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요게 또 11 BC에서 마마 붙여주시면 빼기 B 빼기 C니까 가운데에서 원하는 빼기 C 빼기 B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수분해된 결과가 C 빼기 B의 A 빼기 B, A 빼기 C라고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봤더니 A 빼기 B 여기 5라고 나와 있는 거. 그래서 요 녀석은 5가 돼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B 빼기 C 요게 마이너스인데 요건 C 빼기 B니까 부호만 바뀌면 되죠. 그래서 플러스 2가 돼주는 것이고 근데 또 A 빼기 C가 이게 없어. 그쵸? 이게 없거든요. 근데 요 두 개 주어진 자료를 보니까 위아래 왼쪽 오른쪽 식에 B가 다 공통적으로 들어있죠. 그래서 이 두 식을 더해보면 자 A 빼기 B랑 B 빼기 C를 더하면 그렇죠. A 빼기 C가 남게 되죠. 그 다음에 5와 빼기를 더하니까 우리는 3이야 라고 이렇게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 빼기 C의 값은 3이었던 거네요. 여기가 3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얘는 2 곱하기 5 곱하기 3이 돼서 그렇죠. 답은 30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필수예제 8번의 답을 구해봤습니다. 자, 필수예제 9번입니다. 자, 인수분해의 활용인데 삼각형의 모양 판단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ABC라고 되어 있어요. 세 변의 길이 ABC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 첫 번째 도형의 길이니까 A도 양수고 B도 양수고 C도 양수여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각형의 성립 조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초등학교 과정에서부터 배우신. 그럼 뭐냐면 두 개를 더했을 때 나머지 하나보다 무조건 커야 되는 거죠. B 플러스 C가 A보다 크고 C 플러스 A는 B보다 크다. 이렇게. 그죠? 이제 뭐 어떤 조건이 쓰일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런 건 기본적으로 좀 우리가 안고 가셔야 되는 조건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식의 모양을 보니까 그렇죠. 이제 요즘 많이 했으니까 딱 인수분해하고 쉽게 생겼죠. 가만히 보면 A도 3차, B도 3차. 근데 C는 2차까지 있죠. 아, 그럼 요거는 C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C에 대한 2차항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죠. 그럼 요거를 마이너스로 묶어주게 되면은 A 플러스 B의 C 제곱 이렇게 묶이게 되죠. 그 다음에 C가 없는 녀석들이 1차항이 없어요. 지금 C에 대한 1차항은. 그러면 C가 없는 이만큼과 요거까지가 다 D로 묶이게 되죠. 그래서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의 제곱 플러스 A 제곱 B가 이렇게 묶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요 녀석은 A 빼기 B의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 제곱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뒤쪽은 빼기 AB로 묶으면 얘가 B 빼기 A가 되는 거죠. A, B로 묶었을 때 플러스로 묶어주면 그렇죠. A 빼기 B가 만들어지죠. 그럼 요 뒤쪽 괄호의 팀에서 A 빼기 B라는 공통인수가 생겼죠. 그래서 A 빼기 B로 묶어주게 되면 앞에 괄호에서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이 남고 뒤쪽에서 AB가 하나 남으니까 그렇죠. 여기가 2AB가 돼주는 거죠. 아, 그러면 요 부분이 또 완전 제곱식이 되겠네요. 그래서 A 빼기 B의 A 플러스 B의 제곱이다라고 이제 뒤쪽 부분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쪽 부분과 이렇게 놓고 봤더니 A 플러스 B가 하나가 공통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A 플러스 B로 묶어내 주시면 자, 뒤쪽 괄호에서는 A 빼기 B, A 더하기 B 하나가 남으니까 A제곱 빼기 B제곱이 되죠. 합차로 전개가 돼서. 그 다음에 뒤쪽 괄호에서는 빼기 C제곱이 돼주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해석을 해주실 때 결과적으로 이 식의 결과가 는 0이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0. 그러면 우리는 이 식과 이 식을 곱해서 0이 됐는데 그렇죠. 둘이 곱해서 0이 되려면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0이어야 하거든요. 근데 A 플러스 B는 도형의 길이니까 A도 양수 B도 양수여서 얘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0이 될 수밖에 없다? 얘가 무조건 0이 돼줘야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요 식에서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다 라는 이런 식을 얻을 수 있게 되죠. 아, 이게 무슨 식인가요? 그렇죠.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식이죠.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얘는 무슨 삼각형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직각삼각형이 되는 것이고, 자, 직각삼각형과 이등변 삼각형은 그 앞에 꼭 표기를 해줘야 되는 게 있죠. 뭐야? 직각삼각형은 어떤 변이 빗변이다. 여기서는 A를 제곱한 게 나머지 두 개의 제곱과 같으니까 A가 빗변인이라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죠. A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다. 이렇게 적어주시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삼각형 이렇게 만들어놨을 때 A가 쳐다보는 변의 길이를 A, B가 쳐다보는 변의 길이를 B, C가 쳐다보는 변의 길이를 C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만들죠. 그럼 A가 B변이기 때문에 각 A가 90도가 돼주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다. 이렇게 답을 쓰셔도 그래서 이 위에 걸 쓰셔도 되고 아래 걸 쓰셔도 됩니다. 이거는 둘 다 맞는 답이에요. 근데 분명한 건 직각삼각형이라고만 하면 틀리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꼭 어떤 게 빗변인 어떤 게 직각인 이런 설명 붙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등변 삼각형이라면 어떤 두 변이 같은지를 꼭 표기를 해주셔야 돼요. 뭐 A와 B가 같은 B와 C가 같은 이렇게. 그러면 정삼각형 같은 경우는 그렇죠. 아무것도 쓸 필요가 없죠. 왜 그러냐면 모든 게 다 똑같고 모든 변의 길이가 다 똑같고 모든 각의 크기가 다 똑같다라는 전제를 우리는 깔고 있기 때문에 정삼각형은 뭐 앞에다가 다른 표현을 달아줄 필요가 없는데 직각삼각형이나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그 앞에 그죠 직각이 되는 각이나 빗변 아니면 같은 변 두 개, 이등변 같은 경우는 꼭 표시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를 두 개의 강좌를 통해서 전체 필수 예제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